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아이패드를 산 김에 애플 펜슬에 관련한 꿀팁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아이패드를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애플 펜슬 꿀팁도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래도 모르실 법한 거 하나쯤은 있도록, 그리고 또 알고 계실 법한 꿀팁들을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애플 펜슬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가 쿠팡에서 산 제품이고요. 역시 쿠팡에서 같이 구매한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자, 일단 가장 베이직한 것부터,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메모 앱에서 뭐 이렇게 휘갈겼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썼다, 근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매번 이렇게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실행 취소, 실행 복구를 하셔도 되지만 매번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는 게 귀찮을 때는 그냥 딱 세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세 손가락으로 슉 하면 뒤로 가기고요. 다시 세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앞으로 가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애플 펜슬 꿀팁은 아니네. 실행 취소, 실행 복귀. 쉽죠? 그리고 아이패드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굿노트. 이 굿노트에서는 이 애플 펜슬의 더블 탭 기능을 특히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애플 펜슬 이 부분을 가볍게 톡톡 하면 지우개로 바뀌고 톡톡 하면 다시 펜으로 바뀌는 거. 이 더블탭 기능은 아무래도 수업을 듣거나 필기를 할 때 매번 지우개로 가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또 이렇게 쓰고 다시 또 지우고 이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다가 지우고 싶으면 두드려서 지우고 다시 또 펜으로 바꾸고 싶으면 두드려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블탭 기능이 손에 있기만 하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더블탭 기능이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유용한데, 이 기능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애플 펜슬에 들어가시면 이중 탭을 했을 때 어떤 걸로 전환을 할 건지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인 도구 및 지우개 간의 전환을 가장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용한 도구 간의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상 팔레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 이중 탭이 자꾸 실수로 눌려서 싫다 하시면 끄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 기능, 이거 현재 도구 및 지우개 간의 전환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필기할 때 펜이랑 지우개 간의 전환하는 거 손에 있기만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손글씨 인식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 펜슬에서 이렇게 한글로 썼을 때 이 한글 손글씨를 인식해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랑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월요일 저녁 6시에 뭐 미팅을 하자 아니면 회식을 하자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을 적으면 여기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생성하면 월요일, 5월 2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이렇게 딱 이게 인식을 해서 일정을 추가해준 게 보이죠.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은 뭐 부장님과의 회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추가를 해주시면 캘린더에 5월 2일 월요일 부장님과의 회식하고 뻑큐 모양이 이렇게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메일 주소를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메일 주소를 적고 이렇게 애플 펜슬 기능을 여기를 한번 해제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이 사람한테 바로 새로운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많이 쓰진 않겠지만 영상통화를 바로 걸 수도 있고, 연락처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 메일 자체를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교수님의 메일 주소를 적어야 할 때 이렇게 딱 손글씨로 빨리 쓴 다음에 바로 새로운 연락처에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고 애플 펜슬 여기 버튼 한번 해제해 주신 다음에 밑줄이 생기면 또 꾹 누르면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바로 연락처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편하겠죠.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해주거나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바로 손글씨로 인식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실 것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꿀팁인데요. 뭐 이 메모장에서 그림을 그릴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지만 뭐 어떤 도형을 그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그리고 싶다 하면 원을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삐뚤빼뚤한 원이 이렇게 정원으로 바뀝니다. 별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네모도 당연히 되고요, 세모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이 기능은 사실 이 아이폰 메모 앱뿐만 아니라 굿노트나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앱에서도 다 활성화가 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완전 반듯한 원이 그려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능은 아무래도 메모 앱보다는 굿노트나 프로크리에이트처럼 뭔가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팔레트라고 하나? 이거 다들 뭔지 아시죠? 이거는 연필이고 뭐 두께 설정할 수 있고 색깔 바꿀 수 있고 형광펜 뭐 그리고 지우개도 있고요, 뭐 자도 쓸 수 있고, 이 기능을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맨 왼쪽에 있는 요놈 있죠? A라고 적혀있는 펜.
얘가 이제 손글씨를 쓰면 바로 텍스트로 인식을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 바로 텍스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역시 또 뭐 비즈니스맨들이나 직장인분들 갑자기 회의 잡혔을 때, 아니면 교수님께서 갑자기 뭐 받아 적으라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 쓰는 순간 바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손글씨로만 쓰다 보면 나중에 정리도 안 되고 이게 막 악필이어가지고 이게 뭐라 쓴 거였지? 다시 봐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바로 깔끔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니까 나중에 이 악필이 뭔지 다시 분석해야 되고 지우고 썼다 다시 지웠다가 이런 일이 줄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서는 막 이렇게 손글씨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텍스트로 메모를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손글씨로 쓴 텍스트를 바로 복사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코딩 공부를 하고 있어서 헬로 월드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또 여기 애플 펜슬 버튼 한번 해제해 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쓴 손글씨를 인식을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 더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로 복사를 누르면 다음번에 붙여넣기를 할 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헬로 월드, 제가 아까 손글씨로 쓴 헬로 월드를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됐죠. 이 기능은 잘 쓰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 쓰실 것 같은데, 한글도 이렇게 쓰신 다음에 꾹 눌러서 텍스트로 복사,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에 이렇게 텍스트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기능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은 올가미 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줄자 옆에 있는 요 놈 있죠? 얘가 올가미 툴이에요. 그래서 얘로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올가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시고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이폰에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클라우드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보통은 내 아이패드랑 아이폰을 같은 아이디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원하는 부분만 올가미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바로 아이폰에 붙여넣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매번 아이패드에 있는 정보를 아이폰으로 다 옮겨 적고 하지 않아도 돼서 생각보다 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으로 손글씨를 이렇게 텍스트로 인식을 하다가 이 하하호호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싶은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이렇게 한번 터치하셔서 키보드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지워집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꾸불꾸불, 진짜 연필로 썼을 때도 이렇게 찍찍 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그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위로 그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딱 여기에 띄어쓰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 기능도 한번 익숙해지면 진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정 단어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가방에 라는 단어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자로 쭉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능은 꼭 이 아이폰 메모 앱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애플 펜슬이 인식하는 아이패드의 다른 기능에서도 웬만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애플 펜슬로 왼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에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바로 스크린 캡처가 되고요. 이게 인터넷이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전체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쭉 길게 한 페이지 전체를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완료를 누르시면 바로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빠른 메모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정말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다가 정말 급하게 필기를 할 게 있다, 영감이 떠올랐다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 기능을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제가 요즘 젠틀몬스터 이 탐부 안경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사실 제가 쓰면 저팔게 될 것 같아서 못 사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빠른 메모를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상단에 인터넷 URL 링크 부분을 그냥 그대로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바로 이 사이트가 URL로 저장이 되고요. 꼭 이렇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셔도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아이폰에서 빠른 메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레퍼런스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좀 모아두고 싶은 사이트 정리해야 될 게 있다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빠른 메모 기능인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가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애플 펜슬로 톡 두드리시면 바로 이렇게 메모 화면이 나타나죠. 정말 급한 상황에서 아이패드 막 잠금 해제하고 메모 앱 실행 켜가지고 이렇게 쓸 시간조차 없을 때, 정말 진짜 빠르게 메모를 써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애플 펜슬을 한번 툭 두드려서 이렇게
바로 필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 기능도 주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시험에 임박한 대학생 분들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냥 취준생인 백수여가지고 이렇게 뭐 급하게 뭐 메모를 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꿀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애플 펜슬로만 되는 꿀팁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 색감, 색 조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아이유의 이 셀러브리티, 이 뮤비가 너무 예쁘다. 이 뮤비에 있는 색감을 그대로 추출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매번 스포이드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이 컬러를 추출하셔도 되지만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일단 이렇게 스플릿 뷰로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이미지를 한번 꾹 누르시고 그대로 여기에 생성을 해주시면 짜라잔! 이 이미지에 있는 컬러들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져요. 얘도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색깔이 그대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죠,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가?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이 애플 펜슬의 배터리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아이패드 애플 펜슬 커넥터 부분에 이렇게 자석으로 촥 연결을 해서 바로 빠르게 애플 펜슬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아이패드에 케이스를 끼운 상태면 매번 이거 케이스 벗겨서 아이패드 커넥터에 이렇게 장착해서 배터리를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펜슬 1세대는 이 자석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이 애플 펜슬 위젯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위젯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배터리에 들어가서 아마 이게 가장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뭔가 정확히 몇 퍼센트 남았는지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기시면 정확히 숫자로 볼 수 있는 위젯, 전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에어팟이나 트랙패드처럼 다른 애플 기기 연결해도 배터리를 볼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홈 화면에서 한번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위젯으로 바로 지금 애플 펜슬의 배터리가 68% 남았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상단에 부착해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늘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배터리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애플 펜슬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뭐야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애플 펜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애플 펜슬 꿀팁을 하나부터 열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플 펜슬 꿀팁이 있다면 또 마음껏 알려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